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내일 당장 핵 공격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 천만 인구 서울에서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충격적이게도 현재 서울에는 실제로 핵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대피시설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수도방위사령부 벙커 정도가 전부죠. 이런 시설들은 수십 미터 깊이의 안반 지층 아래에 만들어져 있고 방사능 낙진까지 막아낼 수 있는 특수 철근 콘크리트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첨단 통신 장비, 자체 발전 시설, 상하수도 시설, 심지어 내부에서 사용할 차량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군 고위 장성들이 주요 이용 대상이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요? 전국적으로 민방공 대피시설은 약 1만 8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설들 대부분은 그저 공습이나 일반 폭격에 대비한 것일 뿐입니다. 핵공격의 엄청난 충격파와 방사능 낙진을 막아낼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면서 다시 핵 벙커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 서울시는 야심찬 프로젝트 하나를 발표합니다. 송파구 가락동 공공주택 단지 지하에 처음으로 민간인을 위한 핵 벙커를 건설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핵 방호 능력을 갖춘 시설을 짓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규모는 어떨까요? 지하 3층에 총 연면적 약 649평, 그러니까 2147제곱미터 크기입니다. 여기에 최대 1020명이 동시에 머물 수 있고 외부 지원 없이 무려 14일간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시설 내부에는 청정구역, 제독구역, 청정기계실이 구분되어 있고요. 급수설비, 위생설비, 공기정화장치까지 완벽하게 갖춰질 예정입니다. 물론 평시에는 주민운동시설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건설 비용은 약 34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죠. 그리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1020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많은 게 아니죠. 서울시 인구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는데 1000명 남짓한 인원만 수용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건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필수 조건으로 건설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죠. 놀랍게도 해외에서는 전 세계 부유층 사이에서 이미 벙커 경쟁이 한창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대표적인 예죠. 그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무려 56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465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벙커를 짓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벙커에는 자체 발전 시스템과 식량 공급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물론 저커버그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작년 12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그건 거대한 벙커가 아니라 작은 쉼터, 일종의 지하실일 뿐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리드 호프먼은 아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의 절반이 대재앙을 대비한 보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가 글로벌 부유층의 생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예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캔자스주 북부에는 서바이벌 콘도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과거 미사일 발사 기지를 개조해서 만든 지하 15층짜리 대피소인데요. 560평 규모의 총 75명이 5년 넘게 생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죠. 이런 흐름을 반영한 건지 데프콘 언더그라운드이라는 회사는 집 앞까지 벙커를 배달해주고 설치까지 해줍니다. 마치 피자 배달하듯이 벙커를 배달하는 거죠. 가장 작고 저렴한 모델은 약 4.5평 크기인데 배달비와 설치비를 제외하고도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1천만 원입니다. 이 회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핵과 관련된 말을 할 때마다 주문 전화가 쇄도한다. 시장조사 업체 블루이브 컨설팅에 따르면 미국의 핵 대피소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약 2,576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자지구 전쟁 중인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에서도 부촌을 중심으로 핵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된 아파트들이 건축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수차례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생긴 현상이죠.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주택 단지에 핵전쟁에 대비한 지하 벙커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죠. 부유층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생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알아서 벙커를 구매하는 미국과 달리 유럽 일부 국가들은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스위스가 대표적입니다. 스위스는 원래부터 국민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벙커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많은 시설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스위스 정부는 무려 3,580억 원을 투입해서 오래된 대피소들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서부 보주의 시민보호사령관 루이 앙리 델라라게아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죠.
우리는 대피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유지하고 기능이 살아있게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스위스 정부에는 민원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대피소 준비 상태와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는 요청이었죠. 스위스 정부는 강력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대피소를 부실하게 관리한 건물주에게는 1년의 보수 기간을 주고 보수가 어려우면 거주자 1인당 130만 원을 내고 공공 대피소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도 냉전 시대에 만든 벙커들의 민간 매각과 폐쇄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을 현대적인 방어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죠.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작년 11월부터 KUBM이라는 컨테이너형 핵 대피시설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용 컨테이너 모양으로 생긴 이 시설 하나에는 54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핵무기의 충격파와 방사능으로부터 약 48시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죠. 러시아 정부는 이게 서방과의 갈등 때문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가한 직후에 이 시설의 생산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죠.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이런 벙커 열풍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운동, 즉 아이켄의 엘리시아 샌더스 자크리 정책조정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핵 대피소는 사실 핵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단지 국민들로 하여금 핵전쟁의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떨쳐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다. 많은 핵 전문가들이 비슷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핵 벙커 건설은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리고 1020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합니다. 1000만 서울 시민 중 아직 0.0001%도 안 되는 인원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은 벙커를 지어도 모든 국민을 지킬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할까요? 벙커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핵 확산 방지, 국제적 긴장 완화, 대화와 외교를 통한 갈등 해결,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벙커가 아니라 벙커가 필요 없는 세상이 아닐까요?